은퇴는 축복일까, 시작일까? 평생을 일터에서 살아온 누군가에게 퇴직이라는 말은 쉼표가 아닌 물음표로 다가온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쉴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책임이 시작되는 현실. 은퇴 이후의 삶이 막연한 기대나 휴식이 아닌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생존의 시간으로 바뀐 이들이 있다. 정년을 채운 이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연금을 받아본 첫 달에 깨진다. 그동안 꼬박꼬박 내온 국민연금, 퇴직 후 수령하게 된 퇴직연금, 여기에 몇 년간 모아온 적금과 예금이 있다. 한들 고정 지출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장기간 이어진 물가 상승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쉰다는 것이 곧 소비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교육청 산하에서 근무하던 62세의 정창수 씨는 그렇게 은퇴를 맞이했다.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진짜 퇴직의 무게를 실감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있었지만 의료비와 고정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자녀에게 손 벌릴 수도 집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 씨는 결국 알바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는 단 3일 동안 편의점, 마트, 택배 아르바이트를 차례로 체험해보며 은퇴자의 생존기를 직접 겪었다. 이 3일은 단순한 부업이 아닌 앞으로의 노후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치열한 시간이었고 노년 노동의 민낯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날, 정 씨는 근처의 스문의 시간 편의점에 야간 근무로 출근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카운터를 지키고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체력적으로 무리였지만 무엇보다 손님 응대에 대한 긴장이 컸다. 평생 공공기관에서 근무해온 그는 민간, 서비스 직군의 즉각적인 대응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도 CCTV를 지켜보고 상품 위치를 외워야 했으며 간혹 진상 고객이 들어올 땐 속이 타들어갔다. 그날 밤, 정 씨는 퇴근 후 집에서 두통약을 찾았다.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피로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하루 일당은 겨우 7만 원 남짓. 이 금액이 다음 달 고지서 몇 장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그를 다음 아르바이트로 향하게 했다. 둘째 날, 정 씨는 아침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했다. 이번에는 계산대 뒷정리와 재고 정리, 간단한 상품 진열이 주 업무였다. 점장과의 면접에서는 고령자도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실제 업무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고개를 숙여 박스를 들어 옮기고 빠르게 진열대에 물건을 채워야 했다. 중간중간 고객의 질문에 친절히 응대해야 했고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주위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정 씨는 이틀 연속 서서 일하는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저려왔다.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앉아있던 다른 고령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지만 모두 입을 모아 체력이 가장 큰 벽이라고 했다. 이틀 차에 접어들며 그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본인의 노후 계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셋째 날, 정 씨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현장에 섰다. 지인의 추천으로 짧게 경험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이 하루는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이른 새벽 물류센터에 도착한 그는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택배 상자들을 옮겨야 했다. 한쪽에선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쏟아지고 다른 쪽에선 작업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다. 20대도 버티기 힘들다는 택배 상하차는 고령자에게 거의 전쟁터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정 씨는 2시간 만에 숨이 가빠졌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흐르는 땀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주변에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미 숙련자의 손놀림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는 점심 무렵 현장을 빠져나오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직 건강하다 생각했던 자신이 몸으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고 무기력한 감정이 밀려왔다. 정창수 씨의 3일 체험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알바를 통해 얻은 수입은 적었지만 얻은 깨달음은 컸다. 노년의 노동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체력적 준비와 감정 노동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시선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단지 용돈벌이로 치부되던 시니어 알바의 세계는 사실상 제2의 생존 공간이자 노후 자립의 실질적 수단이었던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이상 쉬는 시간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도 갑자기 던져진 시장 경제의 한복판에서는 다시 적응해야 한다. 준비된 자만이 생존하는 은퇴 후 삶. 정 씨의 3일 체험기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은퇴자들이 생계와 자존 사이에서 알바 유니폼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언젠가 데뷔하겠다는 말로는 늦다.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돈이 아닌 몸에서부터 가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그 시기를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말이 있다. 이제는 연금만 믿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령하는 금액만으로는 월세 내고 밥 세 끼 먹기도 빠듯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30년 일하면 노후는 편하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은퇴 후 30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은퇴자들의 현실로 다가온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은퇴 후 생존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62세 정창수 씨의 3일 아르바이트 체험은 단순한 개인의 에피소드로 끝나기엔 너무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서비스 노동의 긴장감과 감정 소비가 얼마나 큰지 보여줬고, 마트 아르바이트는 체력과 속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택배 상하차 현장은 노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세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바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계획해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으로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요즘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시대일수록 은퇴자는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젊은 사람들조차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노인은 쉬어야지, 그 나이에 뭘 더 하려고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본인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노후를 보호받아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개념조차 사치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 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체력이다. 정년 직전까지도 멀쩡히 일했던 사람이 불과 몇 달 뒤 간기 알바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퇴근해야 하는 현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직 중심의 직장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몸을 써가며 일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 후 육체 노동에 진입하는 순간 몸은 바로 반응한다. 이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존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은퇴 전부터 최소한의 체력 유지나 새로운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노동의 질이다. 시급이 얼마냐를 떠나서 고령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감정 노동이나 단순 반복 노동에 쏠려 있다. 이들 업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큰 소모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현장 업무에서 느끼는 자존감의 하락이 심각하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매니저에게 지시를 받고 고객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감정이 마모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일의 의미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다.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이 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히 일자리를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단지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게 준비된 몸과 마음,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처럼 고령자의 일자리가 청년층의 일자리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는
서로가 불행해진다.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설계가 따로 필요한 이유다. 예컨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근무 형태, 체력 부담이 적고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일,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직무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퇴직 후에는 편안히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 지금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 왜 나는 쉼 없이 또 일해야 하지라는 자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는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창수 씨가 3일 동안 체험한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노동의 기록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기록이다. 체험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어떤 일이든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비록 몸은 고됐지만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다. 고된 하루 끝에 남는 것은 단지 수입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방향 감각이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일할 수 있다. 다만 일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의 이름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이제는 스스로 환경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적응하며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다. 생존을 넘어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내일이 된다.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